Good morning, Prime Minister Kevin Rudd, General Colin Powell, Ambassador Pickering,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morning for this IFAN's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네, 케빈 러드 총리님, 콜린 파월 장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립외교원 IFAN's 국제문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준비해 주신 조병재 원장을 비롯한 국립외교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법의 틀에 따라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보다 평화가, 독선보다 소통과 협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소통, 협력의 정신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개월간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변 사국을 비롯하여 주요 양자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이러한 외교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 특히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인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외교가 헤쳐나가야 할 도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에게 책임지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평화 번영과 함께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변 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격상 심화시키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외교 노력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 동맹입니다.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두 대통령 간 잦은 회담과 통화와 함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 간 돈독한 우위와 신뢰 관계에 힘입어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례 없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 등 다양한 외교 안보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미 간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에 기반한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 배치 강화 등 미국의 확장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고 우리 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 자체 방위 능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은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원자력, 과학기술, 우주사이버, 환경, 보건, 방산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더욱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한미 FTA 개정 협상이 조만간 개시되어 이익의 균형에 기초한 호혜적인 협상 결과가 도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정치 안보 분야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분야 등 모든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더욱 굳건해진 한미 동맹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고 더 나아가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중 간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최대 교역 상대국이자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실현시키는 데 있어서 긴밀히 협력해야 할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한중 관계는 지난 1년 반 동안 사드 배치 문제를 놓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국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10월 31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우리 대통령님의 국빈 방중군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중 관계를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복원시키고 양국 간 신뢰 회복을 향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의 이웃인 일본과의 관계 역시 다양한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면서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은 정상 차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다양한 차원에서 수시로 긴밀히 소통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문제는 잘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 핵 미사일 대응을 위한 협력과 함께 경제, 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특히 내년은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천명한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 2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입니다.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러시아 또한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건설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문 대통령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9월 가스, 전력, 조선, 수산 등 분야에서 한러 경제협력을 더욱 강화시키는 9개의 다리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극동지역 개발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한러 간의 실질 협력은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한러 양국의 노력에 북한이 언젠가는 참여하고 유라시아 대륙 국가들과 포괄적으로 협력해 나간다면 한반도 북방은 동북아 전체 공동 번영의 새로운 엔진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국과의 이러한 협력과 더불어 우리 정부는 외교 다변화를 한층 더 심화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국가들과 더 심도 있는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범 직후 주변 사국 중심으로 특사를 파견했던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EU, 독일, 아세안, 인도, 호주 등에도 특사를 파견했던 것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였습니다. 이런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정부는 신북방 정책에 더불어 한반도 남쪽으로는 아세안 및 서남아시아의 관계를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문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순방을 통해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사람, 평화, 상생 협력을 추구하는 한 아세안 미래 공동체 구상을 제시하였습니다. 한반도의 남방과 북방을 잇고 협력의 폭을 넓히는 이런 노력을 통해 우리 정부는 번영과 평화의 축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우리 정부의 이런 외교적 노력은 우리가 당면한 시급한 위협이자 우리 정부의 우선적 외교 과제인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과 보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9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으로 북핵 문제는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국한된 위협이 아니라 전 세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었습니다.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북한에 대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중남미, 유럽에서 아세안, 오세아니아에 이르기까지 국제사회가 모두 단합해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고 일관되게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아무리 도발을 해도 국제사회는 절대로 북한의 핵 보유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단합하여 북한을 전방위로 압박하면서 대화의 길로 북한을 끌어내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은 전쟁의 참화를 겪어온 우리 국민들의 지상 과제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포함한 모든 외교적 수단을 활용하여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비관론이나 낙관론에 치우치지 않고 현실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으면서도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북한을 상대하기 위한 끈기와 인내심도 또한 필요합니다. 동시에 고립되고 격리된 북한에게 하나된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한 효율적인 소통의 채널을 모색해야 합니다. 한편 단절된 남북 사이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군 당국 간 핫라인 복원이 절실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구체적인 과제를 위한 접촉에서 시작하여 보다 의미 있는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이 내년 2월과 3월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한다면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지만 북한의 참가 여부와 상관없이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평화의 제전, 올림픽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고 안전한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만반의 준비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귀빈 여러분, 지난 7개월간 정상외교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전 방위적인 외교 활동 과정에서 한결같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목표에 대해 국제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국제사회의 의지를 실현시킬 길이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문제가 논의되는 국제회의장에서 화물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그리고 북한과 접촉을 모색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에서 우리는 결국 그러한 길을 다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경험과 이론을 두루 갖춘 여러분들의 지혜가 허심탄회한 토론을 통해 서로 어우러진다면 이런 길을 열어나가려는 우리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관점과 방법론이 다를 수 있지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 한반도 비핵화라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목표를 굳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토론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 제안과 다양한 의견들 사이에 접점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Thank you for sharing your expertise and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평화적인 방식으로 헌법의 틀에 따라 민주주의를 되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폭력보다 평화가, 독선보다 소통과 협력의 힘이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평화와 소통, 협력의 정신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7개월간 외교적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응하여 국제사회의 일치된 목소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메우고 주변 사국을 비롯하여 주요 양자관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이러한 외교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과제, 특히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위협인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우리 외교가 헤쳐나가야 할 도전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점검해보고자 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에게 책임지는 성숙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는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합니다. 또한 국제사회와의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 Good morning, Prime Minister Kevin Rudd, General Colin Powell, Ambassador Pickering, distinguished guests,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his morning for this IFAN's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네, 케빈 러드 총리님, 콜린 파월 장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국립외교원 IFAN's 국제문제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국내외 전문가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의를 준비해 주신 조병재 원장을 비롯한 국립외교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귀빈 여러분, 문재인 정부는 우리 시민들의 촛불 혁명으로 탄생해 평화 번영과 함께 범세계적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외교 정책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해 나가면서 주변 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다방면으로 격상 심화시키는 외교를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이러한 외교 노력의 근간은 굳건한 한미 동맹입니다. 지난 6월 말 문 대통령의 방미, 그리고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두 대통령 간 잦은 회담과 통화와 함께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대통령 간 돈독한 우위와 신뢰 관계에 힘입어 한미 양국은 북한 문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해 전례 없이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교국방 2+2 장관회의,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 SCM, 그리고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EDSCG 등 다양한 외교 안보 협의체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한미 간 정책 공조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미 양국은 미국의 철통 같은 대한 방위 공약에 기반한 강력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유지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도